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일본 남부 난카이 해구에서 예고된 초대형 지진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최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난카이 해구가 일본 동쪽 해안에 위치한 판경계 지역으로 규모 8.0 안팎의 강진이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반복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향후 30년 내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를 넘는다며 지금 당장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난카이 해구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세 구간으로 나뉘며 동경 앞바다부터 큐슈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판의 충돌지대입니다. 홍 교수는 세 구간이 동시에 파괴될 경우 최대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만큼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형 지진은 인접 국가인 한국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경주와 포항 지진 역시 지각 불안정성 심화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 분화 가능성과 관련해 홍 교수는 백두산은 활화산이며 마지막 분화는 1903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하부에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상태입니다. 홍 교수는 대형 지진이 백두산 지각을 자극할 경우 분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한라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분화 징후는 없지만 초대형 지진이 주변 화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교수는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대형 지진은 단순히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까지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IT 인력이 중국의 군사 기술을 해킹한 사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과 중국 간의 전략적 신뢰의 균열을 예고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4월 29일 대북 소식통과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이 중국 선양에 파견한 IT 기술자 A가 지난달 노트북을 소지한 채 숙소를 이탈해 잠적했습니다. 이후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으며 노트북에서는 중국의 무기 등 군수 관련 기술 자료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안의 수사 결과 A는 중국 군사기술 탈취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직후 북한은 현지에서 활동 중이던 다른 IT 인력을 급히 북한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해당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를 파견한 북한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 주요 국방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 대상입니다. 이 조직 산하에는 사이버 외화벌이와 무기기술 해킹을 담당하는 3.13 총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총국은 지난해 말 한국 외교부에 의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은 기존에도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 군수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을 시도해왔지만 우방국인 중국을 상대로 군사정보를 취득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해킹 범위를 중국까지 확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A의 노트북에서 나온 정보가 북한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무인기 개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소형 무인기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중 북한 IT 인력들은 가상 공간에서 위장 신분으로 활동하며 여러 명이 합숙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군수공업부는 이러한 조직을 통해 외화 수입과 군사기술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이 중국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대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남극과 북극에 이어 제3극지로 불리는 아시아 힌두쿠시 히말라야 산맥의 적설량이 2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통합산악발전 국제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적설량뿐만 아니라 눈이 지면에 머무는 기간도 예년보다 2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산악지대 전역에 걸쳐 확인된 결과입니다.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은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눈과 얼음을 보유한 지역으로 인근 약 20억 명이 이 지역 담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합산악발전 국제센터는 이러한 이상기후가 계속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가뭄경보가 발령됐으며 올해 농작물 수확과 식수 확보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주 저자인 셰르 무함마드는 눈이 평소보다 늦게 내린 데다 양도 적어 지역 생태계와 수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대응 방안으로 해당 지역 8개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인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등은 히말라야 수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물 자원 관리 개선과 조기 경보 시스템 정비, 가뭄 대비책 마련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마 가마초 사무총장은 탄소 배출이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 이상 기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세계 기상기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1961년부터 1990년 대비 지표면 온도 상승 속도가 2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빙하 후퇴, 해수면 상승 등과 함께 아시아 전역에 걸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4월 28일 낮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이 갑작스러운 대정전에 휩싸이면서 수천만 명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정오 무렵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포르투갈의 리스본, 그리고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며 유럽 남서부가 일순간에 암흑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인 내무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는 최근 역사상 최악의 정전이라며 700만 인구의 수도 마드리드와 제2도시 바르셀로나까지 대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 수백 명은 불이 꺼진 기차와 지하철에 갇혀 공포에 떨었고 정지된 신호등 탓에 도로는 먼저 달리는 자가 이기는 무법지대로 변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교차로 통과는 하나의 모험이었으며 경찰이 부족한 곳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차량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은 CNN에 운전 중 신호가 사라졌고 마치 정글에 던져진 듯 했다며 거대한 버스가 다가와 급히 추월해야 했다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한 시민은 자동차 라디오조차 켜지지 않아 종말이 온 것 같았다고 자조했습니다. 정전은 전력망을 넘어 전화,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통신망까지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시민은 낯선 행인을 붙잡고 어머니에게 연락하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학교 앞에는 자녀를 미리 데리러 온 학부모들로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메시지 앱과 통화 모두 끊긴 일부 지역에서는 초조한 시민들이 종이에 행선지를 적고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 대란도 벌어졌습니다. 슈퍼마켓과 주유소에는 비상식량과 연료를 사려는 시민들이 몰렸지만 카드 결제기가 작동하지 않아 현금이 없는 이들은 물건을 살 수조차 없었습니다. ATM기 앞에는 현금을 찾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고 대부분의 상점과 쇼핑몰은 불이 꺼진 채 문을 닫았습니다. 공항도 마비됐습니다. 스페인 공항 운영기관 아에나는 예비 전력으로 운영됐으며 일부 항공편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병원과 리스본 지하철이 비상발전에 의존해 간신히 가동됐으며
ATM과 전자결제 시스템도 모두 정지했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스페인에서 시작됐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CNN은 포르투갈은 스페인에서 태양광 발전 전력을 수입해 사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포르투갈 전력 운영망 기관 렌은 스페인 내륙의 극심한 기온 변화가 초고압선의 진동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전력망 간 통신이 차단되며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공격설도 제기됐지만 이유는 관련 징후는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03년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발생한 정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인원은 5,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